자, 지난 시간에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뉴턴의 제2법칙과 충격량,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으로부터 풀 수 있는 문제를 두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식 중에 가장 마지막 식인 일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은 일의 정의까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뉴턴의 제2법칙에 이은 두 번째로 이제 또 중요한 식 한번 적어보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적혀 있을 테니까 다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식이 기억납니까? 네. 힘과 시간을 곱한 게 뭐였죠? 충격량이었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습니다. 또 요 F가 뭐였죠? 합력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힘이 일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을 이렇게 쓰면은 평균힘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따로 이름 자체를 충격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력에 의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충돌과 관련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충돌 과정에서는 요 힘이 불분명합니다. 충돌 시간도 되게 짧아서 측정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묶어두면 나머지는 측정하기 쉬운 값들이 되죠. 그래서 충돌 현상을 좀 더 분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서 충돌에 관해서는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주로 설명을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기호로 간단하게 쓴 겁니다. 이게 충격량이고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힘은 똑같은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크게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각종 스포츠에서 이 팔로우 스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야구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배트를 끝까지 휘둘러라 그러죠. 배트를 끝까지 휘둘러야 되는 이유는 그게 멋있죠. 멋있고 네. 골프도 이렇게 탁 팔로우 스윙하면 뭔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끝까지 이렇게 싹 돌리면은. 근데 이게 뭐 멋을 위한 것은 아니겠죠. 요거 자체는 이제 팔로우 스윙을 하면 그 배트가 공과 맞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야구 방망이가 야구공에 작용하는 힘이 똑같아 하더라도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빠른 속도로 야구 방망이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멀리 날아가겠죠. 그게 이제 팔로우 스윙이 되겠고, 근데 포신의 길이가 긴 이유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포탄이 포 안에 있을 때 큰 힘을 받습니다. 포 밖으로 나가면 좀 힘이 줄어들고요. 로켓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화약이 터져가지고 포신과 포 사이에 갇혀있는 공기의 압력이 커지면서 그 공기가 포탄을 밀어서 운동량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탄이 포신 안에 갇혀있을 때 큰 힘을 받습니다. 그럼 포신의 길이가 길어지면 그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가 길수록 멀리 가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군대에 가게 되면 포병이 되기도 하는데요. 포가 애매하게 길면 짊어지고 다녀야 됩니다. 확실하게 길어야지 싣고 다닙니다, 차에. 그래서 애매하게 이제 긴 포를 받게 되면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릎하고 이제 허리를 조심해야 돼요. 총도 마찬가지죠. 권총보다는 그 소총이 멀리 가죠. 권총은 총신의 길이가 짧죠. 그래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반면에 이제 소총은 K2 소총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또 슈팅 게임 하면 FPS 게임이랍니다. 뭐가 좋아요? K2가 괜찮습니까? AK 소총이 좋습니다. 오락에서는.
앰프. 어? M4? 네. M4가 좋아. 네. 그것도 총신이 길죠. 네. 총신이 길면 이 총알이 총으로부터 받는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데 충돌 시간을 길게 함으로 해서 힘을 줄이는 이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어백이 있겠어요. 에어백.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난 상황을 두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운전석에는 철수가 앉아 있고요. 조수석에는 영희가 앉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철수에게 에어백을 주도록 하죠. 철수가 앉은 자리는 에어백이 있고요. 영희가 앉은 자리는 에어백이 없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질량이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질량이 같고요. 시속 60km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상황에 운동량도 같겠지. 질량도 같고 속도도 같으니까. 그러다가 부딪혔어요. 어디 벽에. 그러면 결국에는 멈추잖아요. 그럼 나중 운동량은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철수와 영희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습니다. 같은데 그 과정을 보면 철수는 에어백이 있었잖아요. 그럼 에어백과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에어백이 압축될 때까지 좀 충돌 시간이 길어지죠. 근데 영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차 앞유리에 바로 부딪히면서 차 유리가 깨지자마자 바로 멈추겠죠. 그래서 충돌 시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면적 자체가 넓으니까 압력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안전벨트도 마찬가지겠죠. 안전벨트가 있으면 어차피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결국엔 멈추죠. 똑같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안전벨트가 늘어질 때까지 충돌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받는 힘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포스글러브 있죠. 시속 150km로 날아오는 공을 받습니다. 그럼 결국에 걔는 야구공의 질량 곱하기 시속 150km의 운동량을 가지다가 운동량이 0이 되죠. 어떻게든 0이 돼요. 포스글러브로 받든 글러브로 받든 손으로 받든 배로 받든 얼굴로 받든 결국에는 운동량은 0이 돼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은데 포스글러브로 받으면은 포스글러브는 두꺼우니까 이제 그게 압축될 때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F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 아프게 받으려면 뒤로 빼면서 받죠. 뒤로 빼면서 하면 충돌 시간을 더 길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돌 시에는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책에 나와 있는 예로 달걀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데 방석에 떨어뜨린 경우랑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에 속도가 같겠죠. 질량도 같다면 운동량까지도 같을 거고요. 바닥에 부딪히면 얘가 깨지든 안 깨지든 결국에 멈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고요. 하지만 방석은 멈출 때까지 시간이 좀 길죠. 이게 방석이 찌그러질 때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 근데 바닥은 닿자마자 그냥 바로 멈추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방석은 시간을 길게 함으로 해서 달걀이 받는 힘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게 바로 작년 문제라서 뜨겁습니다. 따끈따끈한. 뜨거워. 여러분 거기 다 이게 대본에 있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 농담을 한다. 그렇구나. 너희도 대본에 있나? 이때는 이렇게 반응을 한다. 화를 4번 한다. 뭐 이런 거. 알았어. 너무하네. 자 봅시다. 그 19번 문제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죠. 근데 차근차근 풀어보면
어렵다는 걸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린 가와 같이 수평 방향의 일정한 힘 F가 작용하여 물체 A, B가 함께 운동하던 중에 A와 B 사이의 실이 끊어집니다. 실이 끊어진 후에도 A에는 F가 계속 작용하고요. 다음에 A와 B는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B의 질량은 2kg이고요.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요게 이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가 같습니다.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가 같고요. 그린 나는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에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까먹었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실의 질량,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문제죠. 자, 기억 보면요, A의 질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웃어라. 네. 자, A의 질량 모르니까 M이라고 미지수로 두고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질량 나와 있고요, 힘 F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속력 시간 그래프니까 A의 가속도에 대한 정보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질량, 가속도, 힘이니까 MA = F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식을 3개를 써봐야 돼요. 끊어지기 전에 대한 식하고 끊어진 이후에 A와 B에 대한 식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를 보면요, 대략 보면 실이 끊어지기 전에 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력은 처음부터 없애기 위해서 실이 끊어지기 전은 A, B가 같은 운동 상태가 되니까 A, B를 한 덩어리로 놓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식을 3개를 세울 예정이에요. 일단 0에서 2초 동안에는 A하고 B를 한 덩어리로 보고 MA = F를 써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초 이후 있죠? 2에서 4초라고 둘까요? 2에서 4초 사이에는 A는 또 따로 움직이고 B도 따로 움직이죠. 그래서 같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세울 겁니다. 만약에 요거 세우고 요거 세웠는데 M이 구해지면은 굳이 요거까지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질량은 어쨌든 미지수까지 이렇게 둬서 A, B를 다 나타냈고요. 그다음 실이 끊어지기 전을 상상합시다. 그럼 요 F도 있지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이 있고 수직 강력이 있는데, 어차피 수직 강력은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지 않고 수직하죠. 그때 어차피 상쇄가 될 거고, 중력 중에는 요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 성분도 있고 수직인 방향 성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수직인 방향 성분은 수직 강력이랑 상쇄가 될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요 운동과 관계되어 있는 힘은 요 빗면을 따라 내려가는 방향으로 어떤 중력에 의한 힘의 성분이 있을 겁니다. 이걸 F1이라고 주겠습니다. 얘는 중력 중에 빗변 방향 성분이 되겠습니다. 얘는 그러면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F1은 안 변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성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고 빗변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으면 F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충돌 전과 후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 건데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A의 빠르기가 실이 끊어진 이후에 증가하죠. 네. 근데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오른쪽으로 F도 있지만 장력이 왼쪽으로 있어요. 근데 실이 끊어진 이후에는 장력이 없어지죠. 그 상황에서 이 속력이 더 빨리 증가하게 되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이 끊어지는 순간에. 예.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면은 상황이 달라지죠.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장력이 더 큰 상황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력이 없어지면 얘가 속력이 꼭 증가한다라고 볼 수 없고 속력이 증가하는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속력이 감소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끊어진 이후에 속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처음에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이었겠죠. 실이 끊어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인 요 방향을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A하고 B를 한 덩어리로 놓고 방정식을 세울 때 A는 오른쪽이 플러스, B는 빗변을 따라 올라가는 게 플러스가 되겠고요. 그럼 MA 꼴 F에 보면 A의 질량 M 더하기 B의 질량 E 곱하기 가속도 해야 되는데, 가속도는 요걸로부터 알 수 있죠. 네. 0에서 2초 동안의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요거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5죠. 예, 조심해야 됩니다. 요 2분의 15 하면 안 됩니다. 여기 5가 있죠. 예, 2분의 10이죠. 2분의 10.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요게 A의 가속도이자 B의 가속도이자 AB 한 덩어리의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2에다가 가속도 5는 F 빼기 F1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식만으로는 M을 구할 수가 없죠. F도 모르고 F1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실이 끊어진 이유도 한번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실이 끊어진 이유에 A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요. A는 역시 오른쪽으로 가속이 될 거고요. A의 가속도는 기울기로 바로 구할 수 있지. 네.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10이죠. 2분의 20이니까 10이 되겠습니다. 질량은 M이고요. 그러면 MA 하면은 N 곱하기 10이 되겠지. A는 끊어진 후입니다. 2초 이후에. 그 힘은 F만 남죠.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요거. 그래도 F1이 남죠. 그러니까 이제 F1에 대해서도 식을 세워봐야 됩니다. F1에 대해서도. 자, 그러면 끊어진 이후에 B에 대해서 한번 식을 세워볼 건데, B의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하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실이 끊어지기 전에 B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였어요? 5였죠. 5. 여기 A의 가속도의 크기하고 같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이 끊어진 이후에는 요 녀석만 남을 거 아니에요. 합력이. 요 녀석만 남으니까 요쪽으로 가속도가 5가 될 겁니다. 이쪽으로. 그럼 좌표를 굳이 이쪽으로 세울 필요 없이, 그죠? 이쪽으로 세워두고 풀면 되겠죠,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쪽을 플러스로 두고 식을 세워보면 2 곱하기 5는 F1 이렇게 되는 거죠. MA 꼴 F. 그래서 2초 이후에 B에 대해서 MA 꼴 F를 해보면 이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F1이 됩니다. 따라서 요 F1 대신에는 10을 집어내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 M만 남나? 그러면 구해지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게 MA 꼴 F를 3개나 써봐야 됩니다. 또 잘 미지수를 잘 두고 해가지고. 그래서 질량 M은 4kg이 됩니다. 계산 과정은 좀 생략할게요. 이렇게 쭉 넣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19번 문제예요. 이걸 풀면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니은 기억 맞네. 니은 봅시다. 1초일 때 B에 작용한 R자임 물어봤어요. 그럼 1초일 때 B에 작용한 R자임을 구하기 위해서 실이 끊어지기 전이잖아요. 이 장력까지 구할 필요가 없죠. 없고 R자임은 힘을 다 더해도 되지만 어떻게 구할 수도 있었습니까? R자임은 뉴턴의 제2법칙. MA 하면 되죠. MA. 그럼 B의 질량 얼마예요? 2kg입니다. 1조일 때 B의 가속도의 크기는 A의 가속도의 크기가 같죠? 5입니다. 따라서 몇 뉴턴? 10뉴턴 맞습니다. 니은까지는 그래도 좀 풀만했는데 디귿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디귿이 3초일 때 B의 운동량을 물어봤어요. B의 운동량의 크기를. 근데 그래프는 A의 속력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려워요. 운동량. 그러니까 운동량을 구할 수 있는 게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요 운동량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 식을 쓸 거예요.
힘과 시간의 곱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예, 요걸 쓸 건데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전략을 일단 3초일 때니까 요때죠. 요때 그래프에서는. 근데 이 그래프에서 3초일 때의 B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고, 근데 B에 대한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요 2초일 때입니다. 요 2초일 때 A의 속도 있죠. 2초일 때 A의 속도. 요건 2초일 때 B의 속도와 같죠. 끊어지기 직전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 처음을 2초인 순간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요 V0가 요 15m/s거든. V0가. 네. 맞죠? 2초일 때를 처음으로 잡는 거야. 처음으로. 그리고 3초일 때를 나중으로 잡는 겁니다. 3초일 때를. 그리고 이제 식을 세워볼 거예요. 그래서 2에서 3초 사이에 B에 대해서 합력에 의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을 세워볼 겁니다. 그러면 2에서 3초 동안에는 실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럼 B에 작용하는 합력이 얼마입니까? F1 구해놨죠? F1이 아까 얼마였어요? 10N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 F 대신에 10을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럼 2에서 3초 동안이잖아. 그럼 몇 초예요? 시간 1초 동안이죠. 그래서 T는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자체가 요거죠. 요거지. 요겁니다. 이건 박스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MV0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요. 지금 운yon 중에 제가 충격량을 플러스로 적었습니다. 그 말은 좌표축을 어떻게 잡았느냐? 충격량의 방향이 힘의 방향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좌표축을. 그럼 얘가 힘의 방향이 이쪽이고 이쪽을 플러스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를 잘 보고 써야 됩니다. 잘 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처음 운동량인데요. 일단 질량은 2kg이고요. 속도의 크기는 15m/s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15예요. 2 곱하기 15. 근데 방향은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 방향이잖아. 그럼 얘는 이때 속도가 어느 방향이었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15m/s였겠지. 왜냐하면 AB가 한 덩어리로 처음에 움직일 때는 오른쪽으로 가속이 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실이 끊어지기 직전에 B는 빗변을 타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15m/s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얘는 부호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왜냐하면 빗변을 타고 내려오는 쪽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요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 박스 안에는 마이너스 20이 들어가겠죠. 마이너스 22.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운동량이 2 곱하기 15면서 이쪽 방향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 30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이었는데 이쪽으로 힘을 계속 주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줄어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30에서 20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20이 맞죠? 20. 그래서 디귿이 맞습니다. 그 디귿이 그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그 시간을 2에서 3초로 잡고 부호를 정확하게 해서 세워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 거의 끝에 있는 19번 문제로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 요거는 좀 많이 차갑겠죠. 오래된 문제인데 알았다. 오늘 왠지 자제해야 될 것 같네. 아닙니다. 자, 2013년 9월 문제 보면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각각 2V, V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이 M인 공을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이고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
요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이 뭡니까? 그렇죠. 이 충격량입니다. 충격량. 이 같다라는 거예요. 4MV로. 공을 차기 전과 후에 공은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을 합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기억 보면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요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4MV로 AB가 같다 그랬죠. 그럼 그 크기도 같겠지. 기억은 틀렸죠? 이거는 문제 조건을 그대로 해석만 하면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보기였고요. 니은 보면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는 평균 힘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평균 힘의 크기는 힘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힘이 일정하다 보고 식을 세워야 되겠지. 그래서 요 식을 써야 돼요. FT는 MV 빼기 MV0. 요거를 이제 A에 대해서 하고 B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되는데요. A가 받는 평균힘을 FA라고 두고 B가 받는 평균힘을 FB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충돌 시간을 곱하면 충격량이 되지. 네, 충격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충돌 시간이 A는 충돌 시간이 얼마예요? T고요. B는 2T죠. 그래서 각각 T와 2T를 곱해줍니다. 요게 이제 충격량인데,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운동량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도 되고, 그게 없고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주어지면 그 면적으로 구해도 됩니다. 이 경우는 면적이 주어졌죠. 이게 전부 다 4MV죠. 4MV입니다. 그럼 결국에 얘는 그만큼하고 같죠. 그래서 충격량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2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맞고요. 디귿은 좀 여러분 역시 부호를 조심해서 식을 잘 세워야지 됩니다.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에 공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A하고 B를. 그럼 요거 구할 때는 결국에 역시 요 식을 세워봐야 돼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식을 A에 대해서도 세워보고 B에 대해서도 각각 세워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부호를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충격량도 부호가 있고 운동량도 방향이 있으니까 부호가 있습니다. 좌표를 잘 설정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좌표를 설정하는 요령은요, 결국에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거든. 그 물체가 받는 힘의 방향을 좌표축의 플러스 방향으로 세우면 충격량의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는 게 좋고요. 그럼 얘는 좀 상상하기 쉽죠? 공을 오른쪽으로 차잖아요. 그럼 공이 받는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어?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고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얘가 처음 속도는 왼쪽으로 2VV고요. 나중 속도는 우리가 임의로 정합시다.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크기는 VA, VB가 되었다라고 합시다. 충돌 후에. 물론 이렇게 두고 식을 세웠는데 만약에 VA나 VB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럼 오른쪽 방향이 아니고 왼쪽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방향을 설정해 두고 그냥 풀면 됩니다. 그럼 이 각각의 경우에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A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요. 잠시만 이게 A에 대해서 먼저 써보면 힘을 받는 방향을 지금 플러스로 뒀기 때문에 충격량의 부호가 플러스죠. 그 크기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MV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럼 나중 운동량은 얘가 오른쪽으로 VA의 속도로 갈 거라고 지금 상상을 하고 있죠. 그럼 오른쪽이니까 플러스지.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되겠고요. 자, 처음 운동량은 방향이 왼쪽이잖아요.
그럼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넣을 때 마이너스에 m 곱하기 2v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 계산하면 VA가 얼마가 됩니까? VA가 2V가 되죠. 2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에 대해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얘는 충격량이 역시 플러스고 4mv죠. FT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중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속도가 V예요. VB예요. 플러스 방향이죠. 그래서 M 곱하기 VB가 되어 있고 처음은 왼쪽으로 가고 있죠. 부호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을 해보면 M은 날라가고 VB가 얼마가 됩니까? 3V가 됩니다. 그럼 틀렸죠? A가 B의 2배가 아니죠. A가 B의 3분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은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좌표축을 잘 세워서 방향을 고려해서 도어를 잘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잘못 써버리면 계산에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고려하면 되고 약간의 요령을 알려주면은 힘을 받는 방향을 플러스로 두면 충격량이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을 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충격량과 운동량까지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 일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다음 시간에 하기 위해서 일에 대해서만 정의를 내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알겠죠. 이게 규칙이 있는데요. 지난 6반에도 5반에도 화장실을 갔거든요. 네. 제가 되게 오줌 마렵게 생겼나봐. 제가 여러분 그 먹고 자고 싸고 중에 두 가지를 해결해 주죠. 자고 싸고. 아 좋다. 잘 보고 와. 파이팅. 기분 찍면서 내가 먹을 것까지 주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네. 자, 철수가 등장했어요. 제가 철수는 능력자라 그랬죠. 철수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냐면 제가 힘을 주는데 일정한 힘을 줘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가 힘을 주면 속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속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자기의 움직임을 빨리 하면서 똑같은 힘을 일정하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정한 힘을 줘서 S만큼 이동을 시켰을 때 철수가 한 일은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속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물체 에너지가. 철수가 한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을 그냥 살짝 얘기를 한 건데요. 요 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고요. 그 크기는 힘이 일정한 경우에 힘이 일정하면서 이동 방향과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냥 힘과 변위의 곱으로 나타내어집니다. 참고로 저는 벡터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벡터의 내적을. 벡터로 정확하게 정의를 얘기하면은 힘 벡터와 변위 벡터의 내적입니다. 그래서 나란한 경우는 그냥 곱하면 되죠. 그 내적하고 나면 크기만 남죠. 네, 그렇게 됩니다. 단위로 보면 얘가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거리의 단위가 미터죠. 근데 요거를 줄여서 그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얘도 줄의 이름을 따서 줄이라고 합니다. 역시 저보다 먼저 태어나셨기 때문에
에너지의 단위가 옥이 되지 않고 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안 하려 그랬는데 깜빡했네. 여기는 되게 F 자,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또 다른 능력자 0입니다. 0이도 마찬가지 힘 조절을 잘하기 때문에 얘는 각도까지 유지해가면서 가방의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만 그것까지 고려해서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경우는 힘과 변이의 방향이 나란하지 않죠. 이 경우에는 요 힘을 이동 방향과 이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분해해서 이동 방향의 힘 성분만 곱해야지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 힘만이 이 물체의 운동 변화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1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fx 곱하기 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x는 변이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힘 성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 힘을 막 분해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될 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근데 연습 삼아 해볼게요. 이거는 그래도 여러분 대학 가면 또 대부분 물리를 배워야 될 테니까 공대를 가든 자연대를 가든 이거는 자주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 재빠르게 복습해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세타와 마주보는 변이 높이입니다. 세타하고 90도 사이가 밑변이고요. 90도하고 마주보는 변이 빗변입니다. 그래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죠. 사인.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이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게 탄젠트가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요거를 기본적으로 안다는 가정하에 그럼 얘는 지금 얘가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면 세타하고 마주보는 요 변 FY가 높이입니다. 높이고 요 FX가 밑변이고요. F가 높이입니다. 제가 이걸 깜빡 얘기 안 했는데 그럼 얘를 이렇게 분해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분해하면 되냐면 그럼 그 분해하고자 하는 그 벡터의 꼬랑지 있죠. 꼬랑지를 원점으로 잡아가지고요. 그 분해하고자 하는 방향 있죠. 이거는 이제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축을 이렇게 세웁니다. 축을 세우고 그리고 운동하지 않는 수직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축을 세워요. 축을 세운 다음에 요걸 막대기라 생각하고 요 축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빛을 비춥니다. 그럼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죠. 요게 이제 이 Y축 방향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나란하게 빛을 비추면 여기 그림자가 요렇게 생기죠. 요게 X축 방향 성분이 됩니다. 그럼 벡터적으로 얘랑 얘를 더하면 얘가 됩니다. 벡터의 덧셈은 그 화살표를 평행 이동해서 이어 붙이면 되죠. 머리하고 꼬리를. 그래서 얘를 평행해서 이렇게 이어 붙이면 화살표가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fx와 fy하고 합치면 f가 다시 됩니다.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요거와 요거의 크기를 한번 나타내 보면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죠. 높이. 그렇기 때문에 fx는 뭐가 되냐면 f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fy는 f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래서 빗변의 크기, 그러니까 원래 힘의 크기와 요 각도, 운동 방향과의 각도를 가지고 요 성분을 구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운동 변화에 영향을 주는 힘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맞잖아.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하면 f의 제곱이 되죠. 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서는 요 그림에서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 f 코사인 세타에 곱하기 s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참고로 1이 0인 경우 그럼 수학적으로 뭐 f 세타 s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1이 0인 경우는 f가 0인 경우가 있을 거고 s가 0인 경우가 있을 거고 세타가 90도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힘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칠판을 밀었는데 칠판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책을 들고 이렇게 움직일 때 책을 드는 힘은 일을 한 게 없습니다. 드는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 경우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 있죠. 등속 원운동에서의 구심력은 항상 속도의 방향, 변이의 방향과 수직입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서 구심력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이 0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요 두 애는 철수와 영희가 능력자이기 때문에 식이 간단해지는 경우예요. 힘을 일정하게 줬죠. 네. 근데 힘을 일정하게 주지 않을 때에는 충격량 구할 때랑 느낌이 비슷할 겁니다. 적분을 하면 됩니다. 힘 변이 그래프, 힘 거리 그래프에서 힘이 일정하지 않다면 면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면적으로. 근데 얘는 1이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충격량 있죠. 충격량도 마찬가지로 요 뭐 그래프에서 면적,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구하죠. 근데 무슨 그래프였습니까? 힘 시간 그래프였죠. 충격량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충격량이었습니다. 충격량. 그래서 이거는 비교해서 여러분 좀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간하고 뭐 변이라는 차이점도 있고, 충격량이나 힘은 방향도 있습니다. 근데 일은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교에서 뉴턴의 역학과 조금 다른 역학을 배울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뉴턴의 역학은요, 항상 방향이 있어요. 속도가 등장하고 가속도가 등장하고 운동량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뉴턴의 역학을 좀 변형시켜서 에너지로 식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라그랑주라는 사람과 해밀턴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뉴턴의 운동 방정식 F=ma를 변형시켜서 에너지로 운동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로 운동 방정식을 만들면 편한 이유가 뭐냐면 방향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계산 과정에서는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막 계산을 했다가 마지막에 어떤 작업을 해주면 방향까지도 알 수도 있어요. 방향이 숨어 있거든요. 그 식에. 그러니까 계산 과정이 굉장히 편리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역학을 완성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전 역학을. 그래서 그게 이제 또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배우게 되면 이걸 왜 배우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계산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식이. 근데 이제 복잡할 때는 이제 그게 편리하다 그러더라고요. 숫자로만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 두 양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로 요 전까지 배웠던 F=ma 하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방향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 있죠. 요 에너지식은 방향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언제가 처음이고 언제가 나중이냐 이 정도만 고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굳이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하는 이유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식이 되는 일과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식으로부터 부수적으로 나오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조건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 그리고 적용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면 이제 2단원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